시네마 4D로 시작하는 3D 그래픽의 입문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시네마 4D라는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3D 그래픽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성격의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시네마 4D가 어떤 역할로 쓰일 수가 있는지 이미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네마 4D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설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홈페이지 주소 있죠? 이 주소로 이동을 해서 보게 되면 바로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시네마 4D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 R23 버전이 있죠. 저는 이 강의를 최신 버전인 R23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R23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시네마 4D를 실행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컴퓨터 시스템 사양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운영체제는 지금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점을 관점상 봤을 때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 강의도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SSE3를 지원하는 인텔 또는 AMD 64비트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0 64비트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윈도우즈 10 64비트가 아닌 32비트 버전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64비트로 새롭게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이 SSE3라는 이 명령을 지원하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CPU가 SSE3를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CPU-Z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인스트럭션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SSE3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제가 쓰고 있는 CPU가 SSE3 명령을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CPU가 좀 오래된 CPU이긴 하지만은 SSE3를 지원하니까 시네마 4D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컴퓨터를 장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자신이 쓰고 있는 CPU가 SSE3를 지원하는지만 일단 확인을 해 주시면은 비록 구매한 지 좀 오래된 컴퓨터라고 해도 시네마 4D를 기초적인 수준으로 입문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겁니다. SSE3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클로즈. 다시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바로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데,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제 그래픽 카드는 바로 오픈GL 4.1 그 이상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또는 AMD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겠죠. 예, 둘 중 어느 타입이든 간에 오픈GL 4.1을 지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원하는지 역시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 GPU CapView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서 자신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오픈GL 4.1 이상을 지원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바로 GPU 쪽에 보게 되면 오픈GL 보면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오픈GL 4.6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 요건인 4.1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역시 그래픽 카드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보게 되면 역시 이제 그래픽 카드도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이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죠. 오픈GL을 일단 4.1 이상 지원하니까 기초적인 관점 안에서는 시네마 4D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비록 좀 성능이 살짝 좀 떨어지거나 어떤 기능적인 지원상에서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실행 관점 안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CPU 운영체제 그래픽카드 이
이 세 개의 기본 조건이 일단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 그 컴퓨터 메모리, 즉 시스템 메모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은 일단 이제 그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8GB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이 테스트 작업을 위해서는 최소한은 16G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새로 그 시스템을 구매를 하실 분이라면은 32기가, 64기가, 128기가 그런 식으로 이 메모리를 증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또는 SSD의 그 공간은 시네마포드가 대략 설치가 되고 나서는 1GB 정도 수준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장 여유 공간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시스템 확인이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 시네마4D를 설치를 해봅니다. 바로 이제 이 데모 버전이 있죠. 바로 이 데모 버전을 통해서 이 며칠간 무료로 쓸 수 있는 시험판 버전을 따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을 때 이제 그 온라인 인스톨러 방식이 있고 오프라인 인스톨러 방식이 있죠. 저는 여기서 이 오프라인 인스톨러 대략 이제 한 460MB 정도를 미리 다 다운을 받은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PC 버전, 즉 윈도우즈 버전으로 해서 이 인스톨 파일을 역시 여러분들도 다운을 받아 주십시오. 이미 이제 그 R23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 과정은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판 버전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맥슨이 갖고 있는 이 회원 가입이 있죠. 바로 회원 가입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은 기본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까지 다 되어 있고 오프라인 인스톨러 파일까지 다 다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스톨 파일을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죠. 이 파일을 실행을 해서 시네마4D를 설치를 해줍니다. 다음 이제 설치가 되는 이제 그 경로를 보게 되면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맥슨 시네마4D, R23이라는 경로에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죠. 다음 그대로 설치를 해줍니다. 모든 그 설치 과정이 다 끝났죠. 맥슨 시네마4D를 같이 실행하지 않고 일단 체크 해제를 하고 마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을 해서 바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폴더 경로로 이동을 해서 바로 시네마4D가 설치가 되어 있는 맥슨 시네마4D R23 폴더를 찾도록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하위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cinema4d.exe 파일이 있죠. 바로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내기, 바로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 바로가기가 하나 만들어졌죠. F2 이름을 리네임을 해놓죠. R23 이렇게 실행 아이콘을 하나 등록을 시켜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라이선스 매니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네마4D를 시험판 버전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라이선스 타입을 맥슨 어카운트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이 맥슨 사이트에서 그 회원 가입을 했었던 그 정보대로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사용을 했었던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스태츄 상태에서 보게 되면 시네마4D 트라이얼 버전에 대한
이 활성화 버튼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액티베이트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맥슨 사이트로부터 14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무료 라이센스를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무료 라이센스를 받았으니까 이제 OK를 해서 실행을 해주죠. 그럼 이렇게 제가 이 퀵 스타트 다이얼로그라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일단 이제 이 창은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시네마 4D 인터페이스가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맥슨 온라인 업데이터가 같이 실행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할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파일을 가지고서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이렇게 메시지 창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캔슬을 해놓고 바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글꼴의 사이즈 이것들을 조금 바꿔놓죠. 에디트 메뉴에 보게 되면 이 프리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E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E, 그럼 이렇게 프리퍼런스 설정창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항목 조정을 통해서 이 시네마 4D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터페이스라든가 기능의 조작을 미리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을 이동을 해서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랭귀지, 언어 타입을 보게 되면 바로 잉글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전체 강좌를 영문판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한글 팩 같은 것을 따로 설치를 해서 인터페이스 언어 타입을 바꿔놓지는 않겠습니다. 시네마 4D를 가지고서 어떤 3D 그래픽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언어 설정인 영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능이라든가 구체적인 테크닉을 학습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모든 여러분들의 이 학습 과정이라든가 시네마 4D를 가지고서 어떤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관점 안에서 봤을 때도 한글 인터페이스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영문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삼아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이 원칙으로 삼아 두십시오. 랭귀지 타입은 잉글리시의 테마 타입은 다크, 라이트, 밝게, 어둡게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다크 타입으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GUI 폰트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글꼴 타입이 있죠. 다른 이제 글꼴 타입을 역시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기본 현재 이 맑은 고딕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이제 이 글꼴이 화면에 표시되는 그 사이즈 있죠. 지금 이제 크기로 보게 되면 13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14포인트 정도 조금 크게 살짝 조정을 해놓죠. 그 다음에 제가 인풋 디바이스 쪽으로 이동해 보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타블렛 베이스, 펜 타블렛 베이스로 어떤 조작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래픽 타블렛 기능을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마우스를 가지고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픽 타블렛 기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카메라 모드, 즉 어떤 이 3D 뷰를 화면을 조작하는 기본적인 설정 방식이 아마도 이렇게 커서 타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 설정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는 어떤 조작 방법은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커서로 설정을 해 놓죠. 그리고 이제 이 화면 조작을 했을 때 화면 조작이 되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있죠. 이 화면을 바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네마 4D 마우스 버튼은 3버튼 타입의 마우스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Alt 키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좌우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화면이 뒤로 물러나거나 또 앞으로 확대가 되죠.
이번에는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려서 역시 확대 축소를 또 할 수도 있죠.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인 휠 버튼을 클릭해서 좌우로 또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Alt 키를 같이 조합을 해서 3버튼 마우스 버튼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화면을 조작했을 때 화면이 조작이 되는 그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 스피드를 보게 되면 각각 100%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때에 따라서 이제 그 화면이 그 조작이 되는 어떤 스피드를 더욱더 빠른 스피드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200%로 바꾼 상태에서 화면을 조작하게 되면 훨씬 더 이 화면이 바뀌는 그 스피드, 그 피드백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하지만은 이제 그 뭐 작업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피드가 좀 느리게 100% 이하로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냥 디폴트 상태인 100%로 일단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뷰포트 하드웨어가 있죠. 네, 바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인포메이션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시네마 4D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는 그래픽 카드 종류가 자동적으로 검출이 되어 있죠. 네. 프레임워크가 오픈GL 타입으로 되어 있고 버전이 4.6 버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화면을 이제 표시를 해줄 때 기본적인 텍스처 모드 타입에 따라서 좀 성능이 또는 그 시각적인 디테일 품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그 차이점은 뭐 앞으로 차차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설정도 지금 이렇게 리니어, 안텔레직인 4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메모리 쪽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바로 프로젝트 쪽에 있는 undo depth 값이 있죠. 바로 이제 이 undo depth가 어떤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그 명령을 취소를 할 때 바로 키보드상의 단축키인 Ctrl Z키를 사용해서 und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undo가 되는 이 히스토리 단계를 몇 단계까지 잡을 것인지 undo를 할 때 최소 30단계 이전 단계로 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시스템 메모리가 여유가 많다면은 충분히 늘려서 잡아놓을 수도 있겠죠. 네, 뭐 한 50까지 언두가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 뭐 20까지만 지정할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일단 그냥 디폴트 값인 30으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유니트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이 유니트 부분. 바로 이제 이 유니트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화면상 봤을 때 이 그리드 있죠. 이 그리드가 갖고 있는 한 칸의 간격이 길이 단위 관점상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길이 단위가 바로 유니트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보면 현재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미터 단위의 어떤 그런 작업신을 구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단위를 미터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이 타입을 디폴트 유니트 단위인 센티미터로 그리드 한 칸이 1cm 단위로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설정이 다 된 상태를 그대로 재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한번 이 시네마 4D를 리스타트 재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네마 4D를 종료를 해 놓죠. 씬을 저장할 거냐고 묻죠.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시네마 4D를 실행해서 프리프런스에서 그 설정했던 그 상태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퀵 스타트 다이얼로그는 숨겨놓고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화면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글꼴의 크기가 좀 살짝 커져 있죠. 바로 이제 이 프리프런스가 갖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 GUI 폰트가 갖고 있는 그 글꼴의 크기를 13에서 14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제 이 상태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물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 3D 그래픽에서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그 물체를 보통 오브젝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새로운 이제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 보게 되면 이 프리미티브 메뉴가 있죠. 그 프리미티브 메뉴 하위에 보면 큐브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타입의 기본 물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큐브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박스 형태의 물체가 생성이 되죠. 역시 이제 그 Alt 키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화면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죠. 다시 Alt 키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좌우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죠. Alt 키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또는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역시 화면을 다른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lt 키와 마우스 3 버튼을 같이 조합을 해서 화면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이제 거의 이 뷰 창에 갖고 있는 이제 이 버튼들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세 개의 버튼이 있죠.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면의 그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죠. 역시 이제 그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화면이 역시 회전이 되면서 조작이 되죠. 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역시 이 세 개의 버튼을 사용해서도 똑같이 Alt 키와 마우스 3 버튼을 같이 조합한 행동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버튼을 쓰기보다는 그냥 키보드상에 있는 Alt 키와 3 버튼 마우스로 같이 조합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조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을 이제 이미 어떤 위치로 이동해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다시 이 상태를 기본 상태인 센터 위치로 재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뷰 메뉴가 있죠. 뷰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프레임 디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화면을 최초 상태 화면으로 되돌려 주게 되죠. 물체를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 외곽 쪽에 이렇게 밝은 오렌지색 라인이 나타나게 되죠. 바탕을 클릭해 주게 되면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 클릭해 주게 되면 선택이 된 상태. 이쪽에 있는 이제 이 리스트 뷰 상에 보게 되면 역시 선택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이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해당 물체가 선택이 되면 밝은 오렌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을 해놓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 있는 이 프리미티브 쪽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아이콘 메뉴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아이콘이 있죠. 클릭하고 있으면 한 번 클릭이 아니라 클릭하고 누르고 있으면은 서브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스피어, 그러면은 구체 모양의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역시 뷰를 이리저리 돌려서 화면을 바꾸는 수가 있죠. 클릭 선택, 딜리트 삭제, 다시 클릭 털어서 도넛 모양의 물체가 만들어져 있죠. 딜리트. 바로 이제 이렇게 이 프리미티브 기능을 사용해서 시네마4D가 미리 제공을 해주고 있는 특정 물체 형태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뷰 상태가 이같이 이제 뭔가 입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쉐이딩이 되어 있는, 보통 이제 그런 상태를 쉐이딩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렇게 쉐이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바로 디스플레이 메뉴에 보게 되면 현재 고로드 쉐이딩 타입으로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라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라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그 라인 형태로 표시가 될 때 이 상태는 바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와이어프레임 기능이 현재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태죠. 다시 그래서 이것을 쉐이딩 상태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고로드 쉐이딩으로 다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제 뭐 선택에 따라서 이제 표시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로드 쉐이딩으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바탕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그리드가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이 그리드 표시는 바로 이 뷰 쪽 메뉴에 보면 필터 메뉴가 있죠. 그 필터 메뉴 쪽에 보면 워크 플랜이라는 기능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 플랜 쪽을 한번 클릭을 해서 기능을 꺼주게 되면 그리드가 사라지게 되죠. 다시 필터 워크 플랜 체크 나타나게 되죠. 현재 이 그리드가 갖고 있는 한 칸의 길이는 보게 되면 그리드 스페이싱이 50c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Alt 키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확대를 이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 그리드 간격이 자동적으로 이제 좁게 설정이 되죠. 갑자기 이제 그 크게 나눠져 있던 간격이 아주 좁은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드 한 칸의 간격은 5cm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클릭해서 좀 더 확대를 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그리드 한 칸 간격이 0.5cm로 바뀌게 되죠. 다시 클릭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넓게 화면을 뷰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바로 그리드 한 칸의 간격은 500cm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Alt 키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좌우 드래그를 했을 때 확대 축소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리드가 갖고 있는 이 간격이 화면상에서 그 간격 길이가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클릭 토로소가 역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해당 토로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위쪽에 있는 이제 그 버튼들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무브 버튼이 있죠. 또는 키보드 상에서 단축키 E 키를 사용을 해 주십시오. 단축키 E 키 그러면 이렇게 무브 툴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물체를 XYZ로 이동할 수 있는 조절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린 색상을 선택해서 위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Y축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붉은색이 화살표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X축 위치로 바뀌게 되죠. 푸른색 부분을 선택해서 Z축 위치를 역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바깥쪽에서 이제 마우스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XYZ 임의의 자유 위치로 이동을 할 수도 있죠. 역시 오브젝트 선택 조절자가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역시 바꿔놓을 수 있죠. 큐브 선택 X축 위치 Y축 Z축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죠. 일단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작업이 됐다고 가정하고 작업 파일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쪽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세이브 프로젝트 기능이 있죠. 컨트롤 S키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S 그러면 이제 저장하라는 이제 이 경로와 함께 저장이 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이것을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 드라이브 쪽에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죠. 여기서 바로 시네마 4D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하위에 바로 시네마 4D 파일을 저장해 놓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언타이틀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름을 바로 basic test.c4d 확장자가 c4d 시네마 4D 의미로 c4d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저장을 했었던 그 파일이 정상적으로 쓰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이 basic test c4d 파일을 바로
클로즈 프로젝트를 내서 닫아줍니다. 그럼 이제 언타이틀2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비어있는 장면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다시 여기서 아까 저장을 했었던 파일, 바로 이번에는 오픈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해서 아까 저장했었던 이제 파일이 보이죠. 이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그럼 이제 그대로 아까 작업했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기초적인 관점 안에서 시네마 4D를 조작하는 방법에 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